복권 출마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15일 영시석방 조국 출마길이 열렸다. 전국을 돈 뒤 당대표로 복귀할 것 같다라는 동아일보의 지금 기사입니다. 어제 광복절 특사가 확정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제 조국 전 대표 확실하게 이 15일 0시에 나올 예정이다. 이 15일 0시에 나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물론 조국 전 대표만 사면이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여야 이 인사들과 함께 조국 전 대표도 같이 사면이 됐다라는 거죠. 조국 전 대표 아마도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전국을 한번 쑥 돌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 통해서 대략 한 10월쯤엔 당대표로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염태영 의원님. 예. 사실 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단순 사면이 아니라 복권인 만큼 좀 떨떠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예. 뭐 정치적 해석이야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특별 사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적법하냐, 적절하냐, 뭐 또 지금 시점에 무슨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느냐 이런 논의가 늘 분분해 왔죠. 네. 조국 대표인 경우는 그동안 그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탄압 또는 수사의 피해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동안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부인과 집안 전체가 혹독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은 범죄에 대해서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이 국민적 그동안의 공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사면에 포함됐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정치적 결단 아래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정치적 행보는 이제 그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그분이 이제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 있겠지만 조국 당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아마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겠나 싶고 스스로 그 지금 범여권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모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범여권의 한 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유이동 의원님. 글쎄요, 의원님께서 방금 사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자료 화면에서 봤지만 네. 정성호 장관이 나와서 사면의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면의 취지, 이 사면을 어떤 사면으로 규정 짓고 특징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사면 발표 이 보도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방송에서 자료화면을 보면 이 사면의 특징으로 국민통합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정치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면 명단 그 면면을 보면 그중에 과연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분이 누가 계실까 싶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조국 그 전 대표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물론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그 당의 전부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당대표로 복귀를 하셔서 당의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 내부적인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당대표로 복귀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등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이벤트들을 진두지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살짝 좀 평가가 좀 갈리죠. 지금 일단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한 사안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형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또 유 의원님은 아니 근데 이번이 국민 통합이라는데 조국 전 대표가 국민 통합 처원과 맞는 사면인 거냐. 다만 공통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복권이 됐고 결국 당 대표로서 이 어떤 여권의 어떤 축으로서 이 자리를 매김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두 분이 다도가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손을 들고 계시는데 짧게 한 말씀씩만 해보시죠. 염 의원. 예, 이번에 이제 특별 사면의 대상자 중에는 정치인이 여럿이 있죠. 네. 경제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생에 대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그런 일반 그 사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국힘의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사실은 늘 밝혀왔던 게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대통령 특사가 정치적 거래라든지 또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쭉 해온 거에 비해서 또 본인은 별도로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사면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에 대한 그 일종의 특별 사면의 상당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필요한 통합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될 거다. 이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책임과 통합을 위한 결단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조근조근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 또 훅 지금 들어왔어요, 유 의원님. 지금 아니 뭐 야당도 다 추천 받아서 해줬는데 왜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이번 사면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잘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면을 바라보시는 민주당, 방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 내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억울하고 또 불의한 그 검찰에 의해서 무리한 수사를 당하고 희생양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설사 100번을 양보해서 맞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사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로 새롭게 민주당도 믿고 의지하는 공정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재명 정부 하에서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함을 풀면 되지 이렇게 무리한 사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거기서 또 100번을 양보해서 검찰은 아무리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난 이건 사면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 검찰을 못 믿겠더라면 지금 특검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이 이 부분을 재수사해서 억울함을 밝히면 될 것을 왜 자꾸 사면을 하려고 하느냐. 이 이유는 사실은 재수사를 하더라도 이 죄를 어떻게 감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부끄러운 줄 알고 조용히 사면을 즐기시면 될 문제지 이것을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잠깐 사이에 한 200번 양보하셨어요. 100번 양보하고 100번 양보하고.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사면으로 풀 일이 아니라 재수사를 하면 될 일인데 이걸 사면으로 하는 게 좀 무리하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면에 대한 이 왈가왈부 논란들은 사실 이전부터 사면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쭉 있어 왔죠. 근데 결론은 어제 사면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면이 됐어요. 관건은 그럼 사면이 됐고 출마길이 열린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는 게 될 텐데 근데 관련해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사면된 자체만으로도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나도 한마디 좀 하고 싶네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같이 볼까요? 정유라 씨입니다. 정유라 씨 어제 엄마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라는 글을 올렸고요. 오늘 또 아침 새벽 6시 가까이 굉장히 이른 시각인데 하루 종일 울고 한숨도 못 잤다. 안 울어야지 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 지난 10년에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았다.
이겨낼 거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다. 정유라 씨 계속해서 이 어머니 이 최순실 씨, 최서원 씨로 지금 이 개명을 했죠. 최서원 씨를 지금 사면을 해달라, 이 석방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 사면 대상자 명단 같이 좀 볼까요? 네, 저희 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저희가 지금 사실 정치인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인 뭐 이 조국 사건 관련 그리고 정치인 여권 이쪽 해서 야권 여기 정치인 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인 쪽으로 보면 최신원, 현재현, 박인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홍한선. 이쪽 보면 박 전 대통령 때 이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최서원 씨와 같이 지금 연루가 됐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 씨가 엄마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밤새 우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여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에 가장 큰 이유를 제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런 물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까지 그렇게 그 사면 복권이 안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번에 해준 것은 네. 앞으로 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또 경제인들에 대한 보다 그 이제 경제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유라 씨의 이 얘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그 국정이 심각하게 농단됐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 같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걸 단순히 뇌물을 준 사람은 풀려났는데 왜 받은 사람은 여직 안에 있냐라고 볼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 제공과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건과 좀 같이 이 결부해서 좀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제가 뭐 잠깐 정유라 씨 얘기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아까 거듭 말씀드리죠. 조국 전 대표 그럼 이제 15일 0시에 나와서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출마길 열린 조국 합당 시장 출마설 등 여권이 술렁댄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권이 됐기 때문에 복권이 됐다는 건 선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정치인이 복권이 된 만큼 다음 이슈는 당연히 어디로 출마한대, 뭘로 출마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체장도 보궐선거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같이 볼까요? 네. 이번에 단체장, 네. 지방선거로 이제 단체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보궐선거도 열리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인천 계양을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었던 충남 아산을 두 자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중에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이동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매우 부딪힐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아마 뭐 제 생각입니다만 민주당은 아마 조국 전 대표를 내년 지방선거의 단체장으로 내보내고 싶을 겁니다. 예, 그래서 조국 전 대표를 지방 선거에 내보내서 단체장으로 내보냄으로써 네. 중앙 정치로부터 좀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조국 혁신당을 그 민주당 내에 있는 하나의 정파 정도 수준으로 축소시켜서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합당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조국 혁신당은 입장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전 대표는 조국 혁신당의 뭐 당명에도 나와 있듯이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분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서 이끌어야 이 새로운 제도약의 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지방선거보다는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원내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과 아마 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역 그 경합 지역을 몇몇 곳을 이렇게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조국 전 대표는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저는
안산 지역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재보궐 말고 지방선거 쪽으로 좀 나오는 걸 바라고 있을 거다 내심. 그래서 약간 조국혁신당이 하나의 제대로 된 어떤 뿌리를 내린 정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하나의 이 뭐 개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존재하길 바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무 의원님. 네. 맞습니까? 아마 유 의원님이 유 전 의원님이 민주당의 사정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느 선거에 나와 주십사 이런 요청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목표에 따라서 활동하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요청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단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국혁신당이 자강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할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보다 정치적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향배를 생각해 보면 보궐선거 쪽으로 아마 목표를 정하지 않겠나 싶지만 그것 또한 지금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가운데 이후에 결정하지 않겠나 싶고요. 조국혁신당의 그런 결정 과정은 민주당이 사실은 협력하는 체제 속에서 내막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렇게까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조국혁신당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이후에 진로까지를 결정해서 나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 우리가 보다 우선적 과제는 내란의 청산이라든지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협력할 것이지 일종의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 정치공학적인 출마 이런 거 갖고 협의하는 그런 일은 아마 저로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하나의 당인데 민주당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결정을 해서 스스로의 길을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귀 기울여 들었던 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지난 총선 때도 두 당의 관계, 협력하는 관계냐, 경쟁하는 관계냐, 대체 어떤 관계냐에 모두에 지금 시선이 쏠렸었는데 다시 또 선거가 코앞에 닥치면서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있는 알파이자 오메가가 나와 있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협력 관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협력 관계가 단순히 협력이 아니라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생각이 같고 예. 같은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조국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이 통합해서 지방선거도 승리, 총선도 승리, 정권 재창출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도 생각해 볼 때다. 저는.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은 합당을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무 의원님. 예, 우리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는 네.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의견을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체적인 생각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통합 이런 것은 현재 전혀 우리 안에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다. 않고요. 단지 지금은 보다 중요한 것이 아직도 야당이 윤석열 어게인 또 계엄에 대한 옹호 세력 이런 세력들이 워낙 강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큰 영향력을 그 안에서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란의 청산을 우선적으로 할 때 협력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있어서 범여권이 보다 이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력 체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물밑 협의는 가능할지언정 통합까지 나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통합으로 나가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희동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계속 짓고 계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아니요, 뭐 염태영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네. 정치는 현실이니까 현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네. 시기가 좀 이를 뿐이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통합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또 뒤집어 보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기상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시기가 빠른 건지 아니면 또 환경이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가 그 시기를 앞당기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거고 그런 마음을 민주당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정파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좀 따지게 되겠죠. 지금 말씀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가 관건 아니냐.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는데 상황이 무르익고 여기서 촉매제가 선거가 당장 코앞에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요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염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총선 때도 지민비조라는 얘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에서 후보를 낸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어떤 관계로 두 당은 어떤 관계로 이 관계를 좀 설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 총선이나 또 그 이후의 선거 때 네. 그 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또 조국혁신당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유효하게 또 국민들에게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도 민주당이지 왜 혁신당이야라는 얘기가 그런 있긴 있었거든요.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총선에서 크게 이기는 데는 그래도 지민 비조가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이후에도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 같은 경우 그때도 비례대표로 그 조국혁신당이 상당 부분 그 큰 성과를 거뒀거든요. 네. 이후에도 선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범여권이 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갖고 경합과 협력 체계를 같이 갖고 있지. 저로서는 그것이 바로 모든 그 정치적 스탠스에 있어서 민주당은 중도와 진보를 같이 아우른다면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진보 쪽에 가깝게 나아가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다 그 상호 그 협력과 또 상승의 분위기에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그 이 시기까지 통합하고 이 시기까지 네. 같이 선거를 그 통합된 합당의 선거를 하겠다 이런 선거를 지금 구상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이 오기까지는 상당 부분 내부 점검과 그 내부 협의를 해야만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양쪽이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로섬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양당이 같이 좀 모색을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합당을 하든 뭐 후보 연대를 하든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 의원님. 그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양당제에 매우 유리한 정치 제도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당제를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특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구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갖는 게 최우선 목표일 거고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대표가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제 예측이고 그것 외에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지역적 기반, 정치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그 내부적인 요구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제3당이 어떤 형태라든지 그 지역적 기반을 갖게 되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여의도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든 상황이 여당 입장에서는 그 숙제가 놓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합당 시도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되냐 안 되느냐는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 어떠한 그 정치적 그 뭐랄까 보상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양쪽의 그 첨예한 이해가 부딪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지금 들어보면 일단 현재로서 합당 신호는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공은 어떻게 보면 키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 쪽에서 살짝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도 맞다. 다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기다. 말이 갈릴 땐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시간이 알려준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